풍수학에서 성물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? 엄청 중요해요. 풍수학에서 성물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, 만약에 내가 장군이다 하면 항시 그 묘자리에는 무인석을 놔요. 내가 문간이었다면 문인석을 놓음으로써 이분이 문간인지 무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요. 이 정도로 성물풍수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성물로 인해 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? 많아요. 예를 들면 비룡입수는 용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입수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. 이런 자리는 엄청난 자리예요. 곧 용이 승천한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. 그런데 엄청나게 큰 성물을 딱 하니 대가리에다 딱 올려놔 봐요. 그럼 비룡입수가 안 돼갖고 무거워갖고 푹 깔아앉을게요. 올라가려면 푹 깔아질게요, 대가리가.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가리가 깔아지고 하면 올라가것이요? 못 올라가죠. 이게 첫 번째예요. 봉황이 나는 형국에 봉황보다 더 큰 성물을 딱하니 날개나 등에다 대가리에다 놔봐요. 발에다 놔봐요. 그러면 그건 날아가것이요? 푹 주저앉아갖고 떨어지죠. 그래서 봉황 자리에, 안 그러면 비룡입수 자리에 함부로 큰 성물을 놓으면 안 돼요.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. 그리고 조선 왕 임금릉에 가보면 엄청나게 성물이 많아요. 그 임금이 돌아가셔서도 말을 탈 수 있게끔, 그 임금이 돌아가셔서도 그 임금을 지키는 장군이 지켜주기를, 그리고 그 임금이 임금으로서 돌아가셔서도 지혜를 줄 수 있는 문인석을 놓고 지비석을 놓고, 그리고 왕궁처럼 만들어 놓죠. 이게 성물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성물을 통해 복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? 묘지에 성물을 놓게 되면 첫째가 가장 기본이 석등이요. 묘지의 가장 기본이 상석, 망부석, 그 다음에 석등이요. 이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석등이요. 석등은 그 구멍 속으로 이 후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석등은 앞을 밝히는 거예요. 그 선조의 앞을 밝힘으로써 후손들도 앞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면을 놓은 게 석등이에요. 그 다음에 망부석이에요. 망부석을 놓으면 목표를 상징해요. 망부석 옆에 올라갈 때 다람쥐가 있고, 또 우측에는 내려오는 다람쥐가 있어요. 올라가는 다람쥐에는 도토리가 없어요. 그런데 내려오는 다람쥐에는 도토리가 있어요. 왜? 아침에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꼭 도토리를 갖고 내려오라 라는 의미. 그러면서도 촛대, 앞을 밝힌다,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 목표를 이루라 해서 망부석을 놓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상석이에요. 상석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내 아버지가 식사하는 곳, 내 조상님이 식사하는 곳, 그 상석 자체가 내 조상님이 식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상석이 있는 것과 상석이 없는 차이가 엄청나요. 상석이 없으면 맨날 상 갖고 가야 돼요. 상석이 있으면 그냥 차리기만 해도 되고, 상석이 있으면 뽀다가 나요. 상석이 없으면 뽀다가 안 나요. 상석은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면에서 내 조상님과 내 선조님들에게, 내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는, 재물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둘레석이에요. 보편적으로 보면 묘자리를 하게 되면, 봉봉으로 하게 되면 봉봉이 붕괴가 돼요. 그런데 둘레석을 하게 되면 묘자리가 붕괴되는 게 적어져요. 그래서 묘자리 할 때 봉봉이 붕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둘레석을 세워요. 그래서 보편적으로 낄쭉한 둘레석, 안 그러면 원형 둘레석, 용자리는 다 원형으로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낄쭉한 것은 용자리가 아니라 일반 평묘일 때는 네모난 걸로 묘자리를 해요. 요것만 아시면 돼요. 둘레석도. 그래서 항시 비룡입수 자리나 어떠한 용이 형성됐다 싶으면 둘레석은 다 동그란 걸로 해야 돼요. 그것만 아시면 돼요.